실패한 위증교사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그럼 위증을 교사한 건 맞다는 건가? 라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이자 검사 출신인 한동훈 대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증교사였지만 그게 뭐 판결문 뜯어 읽어보면 판결 결과에서는 크게 영향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 같은데요.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한 소리입니다. 위증교사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당사자가 위증을 했냐 여부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구해서 그 요구를 듣고 위증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죠.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다. 그리고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다.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무식한 소리 하고 있다. 무식한 소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한 대표가 왜 이 대표의 이 주장에 무식하다라고 반박한 걸까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그 통화 내용을 보면요, 그 사실을 잘 몰라요, 위정한 사람이.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는 사실은 네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이거다. 네. 이걸 기억해라. 예. 있는 사실 그대로다. 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건 위정이 아니고 당신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다. 네. 그런 걸 주장하면서 네. 내가 거짓말을 시킨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네. 결과적으로 판단은 어쨌든 판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보다는 위정교사 부분에 열을 내냐면 위정교사가 구형량이 높습니다. 2년보다 3년. 그리고 실제로 판사들이 봤을 때 아무래도 선거법은 민주당의 어떤 말하자면 엄청난 돈을 물어내야 될 그런 이제 부담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3년형 구형이 그대로 판결에 의해서 판사에 의해서 이미 판결을 날 가능성이 더 저 부분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말하자면 항소심을 갔을 때 선거법은 이거는 좀 더 깎일 수 있다. 민주당이 뭐 돈 토해내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판사가 부담이 좀 덜한 거죠. 부담 없이 그냥 판사할 수 판사도 있다. 인간인지라 예. 이게 단순히 선거법 위반은 또 깎일 가능성이 있는 그렇군요.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까지 재판부가 유죄라 하더라도 사실은 다음번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의외로 위정죄는 간단하고 이미 결판이 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분은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했다가 아니라 몰랐다고 얘기한 부분인데 이 몰란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이게 위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예. 이게 쟁점인 것이죠. 자, 전현규 의원님, 네. 한 대표가 무식한 소리를 하는데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 위증교사 한 적이 없다라고 네.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무식한지는 법원의 판단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저는 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급해가지고 지금 여론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선고는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입니다.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전 국민이 알 수밖에 없어요. 판사가 방망이를 두들자마자 온 국민이 알 수밖에 네. 없는 선고는 공개가 원칙인데 생중계까지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법원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용도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식한지는 법원이 판단이 나오면 알려질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고 급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생중계까지 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 무식한지 보자. 네. 전현규 의원 자신 있습니까? 이 대표 무죄? 저희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위증교사는 없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용태 의원님, 한 대표가 급하다. 누가 무식한지 보자는데요. 거꾸로 매달아도 사법부의 시간은 옵니다. 네. 내일은 곧 올 거기 때문에 재판부 곧 판결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떳떳하다면 예. 재판 생중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예결위 과정 중에 많은 예결위원분들께서 법원 행정처장한테 이 사안을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피의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재명 대표께서 떳떳하시다면 재판 생중계 받아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중계는 그 판사가 어떠한 판결을 내리든
얼굴을 찍어놓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를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자신이 있는 선고고 100% 유죄라고 자신한다면서요. 그럼 선고 나오고 나면 100% 알게 되는데 굳이 그 판결하는 판사의 얼굴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판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지 말라고 하는 저희의 주장인 것이죠. 그걸 왜 생중계합니까? 자신 있으면 선고 끝나고 보면 됩니다. 저희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필요는 없다. 선고 나오면 100%다 나오기 때문에 선고와 중계의 차이를 아셔야 된다. 급하니까 선고를 생중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안녕 의원님. 생중계 여부는 뭐 크게 네네. 중요하지 않고요. 그럼 네. 재판부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핵심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유죄가 나온다면은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재판부 흔들고 그 판사 신상털기 들어갈 겁니다. 전 그게 두렵습니다. 민주당이 한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를 뒤흔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거거든요. 만에 하나 1심에 유죄가 나오면은 장담컨대 저희들 보건이 광화문 광장에 민주당 당원들 동원할 겁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이 추운 겨울에 고생할 겁니다. 패딩 입고 나와야 될 겁니다. 네. 전 그게 두렵습니다. 유죄가 났을 때 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승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승복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제발 민주당에서 유무죄에 상관이 없이 냉정하게 법원의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주기를 전 기대를 합니다. 저희가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무죄가 선고됐을 예. 때 생중계했다면 그 무죄를 내린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를 오히려 여권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처음부터 막자라는 겁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법원이 할 일이고 유무죄를 때리는 것은 법원의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고 이후에 100% 공개되는데 왜 생중계까지 동원해서 법원에 있는 직원들과 그 판사의 얼굴을 나중에 유무죄 판단 이후에 새롭게 뭐 신상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까지 노출시키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권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그 판사의 얼굴을 찍어놓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심리적인 압박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권에서 생중계 뭐 법원의 신상털이는 보수 쪽의 전공은 아닙니다. 신상털기는 좌파 진보 쪽의 전공이고요. 예. 전공은 아닐 것 같고 다만 이제 보수 쪽에 저는 굳이 생중계를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건 사실 또 이재명 피고인도 인권은 있습니다. 네. 피고인의 인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가 논란이 뭐 재판부가 판단해서 이건 역사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뭐 중계하자면 하는 겁니다. 그건 재판부의 몫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논란이 되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어찌됐든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자. 주기를 바랍니다. 네, 양쪽 다 무죄와 유죄를 서로 자신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속마음은 또 모르죠. 자, 실패한 위증교사다라며 이 대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조금 전 들으셨던 것처럼 무식한 소리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이게 과연 실패한 위증교사일지 아닐지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됐으면 기억도 뭐 사실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예, 검찰도 나를 숨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그렇죠. 또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네. 내가 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게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저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은 실패한 위증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